예, 안녕하십니까. 전기박사 땡추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요번 시간에는 핵심 키워드를 전압과 전류의 직병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우고 직병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전압, 전류에서 직병렬 관계. 자,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고도파 전류는 중성점 N선으로 흘러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3차 고조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성선이 단선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중성선이 단선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단선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우리가 평상시 부하를 연결하면 이 R선과 N선, N선과 S선 여기는 다 이것이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예, 다 N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압이 다 상전압의 220V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첫 번에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220.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부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 뭐다? 전압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압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잘못돼서 N선이 끊어져서 중성선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짧은 시간에 차단기 접점이 오픈된 경우도 중성선이 끊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상전압은 우리가 얼마예요? 상전압은 제가 유상 120도 차에 의해서 440, 220 더하기 220이 440이 안 나오고 380V가 나온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성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220, 220이 나타났던 것이 이 상전압, 성간전압 380V가 이 양단에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양단에 걸리는데 이 LED의 부하에 걸리는 임피던스가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임피던스가 100오hm, 여기도 100오hm 똑같이 걸린다 그러면 중성선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똑같이 220V가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RST 각 상간의 전압을 임피던스를 똑같이 맞춰놓고 합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와 불평형률을 맞춰주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임피던스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ohm이고 여기가 S상에 있는 ZS, 여기 ZR이라고 할게요. 이것이 55ohm이라고 했을 때 이 중성선이 끊어지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틀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전압에 있어서는 이 병렬회로에서는 뭐예요?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우리가 지금 모든 회로가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220V의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고, 이것이 직렬 회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직렬 회로가 되면 전압은 분압되어서 나타나죠. 분압 회로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임피던스로 얘기를 해보면 이 380V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VR1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를 VR1 여기를 VR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VR1은 어떻게 돼요? VR1은 이 전체 전압 V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ZR 플러스 ZS분의 자기 거죠. 그죠? 여기 ZR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VR2는 뭐예요? 전체 전압, 전체 성간전압 V에다가 ZR 플러스 ZS분의 ZS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380V에다가 곱하기 ZR이 100Ω 플러스 ZS가 55Ω 이거분의 ZR이 100 요렇게 해서 계산식이 하나 나온 거고 이러면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80V에다가 성간전압 곱하기 ZR 100Ω 플러스 50 그 다음에 50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3V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 나왔냐면 제가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이게 126V가 나왔네요. 이 중성선이 끊어짐으로써 요게 220V 걸리고 요게 220V가 전압이 일정하게 걸리던 것이 중성선이 끊어짐으로써 여기에는 250V의 전압이 걸리는 거고 R선과 N선 간에 그 다음에 S와 N선 간에는 126V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뭐 백열전구를 사용 안 하지만 백열전구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빛이 너무 밝다가 짧은 수분 이내에 수명이 다 돼서 백열전구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소손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죠. 여기는 뭐예요? 전압이 낮으니까 백열전구가 희미하게 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손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이런 중성선이 우리 눈에 모르게 짧은 시간에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중성선이 오픈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있을 때 현장에서 뭐 컴퓨터라든가 단상 부하들이 소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구만 다이만 부대에서 그 배진우 중사인가요?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이라크 방문했을 때 이 중성선을 오픈해서 기기들이 다 소손됐던 그런 사례도 한 10년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성선이 오픈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도 뭐예요? 중성선에는 휴즈를 삽입하면 안 된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사 시험 볼 때 2차 실기에서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중성선에 휴즈를 삽입해서 휴즈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병렬회로로 있던 것이 중렬회로로 되면서 부하가 소손된다. 장비가 소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내용으로 가지고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이 중성선에 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정비를 할 때 차단기에서 RST장이 있고 중성선은 동대로 연결해 놓은 것을 봤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중성선 요 부분도 있지만 전류도
제가 전압을 지금 얘기했지만 전류를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시간에 다 얘기할까요? 전류 같은 경우는 전압은 비례를 하지만 전류 같은 경우는 반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직렬회로에서 전류는 일정하게 흐르죠. 일정하게 흐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흘러갈 때, 그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오다가 이 병렬 회로에서는 분류되어서 나타나요. 그죠? 직렬일 때는 일정하지만 병렬일 때는 분류되어서 나타나는데 반비례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Z가 Z가 5옴, 여기가 Z1, Z2, Z2가 15옴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전류 여기가 흘러가는 것을 I1,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I2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I1의 전류는 전체 전류 I에다가 뭐야? 곱하기 Z1 플러스 Z2분의 하기 때문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반대편 거 Z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자기의 비례하기 때문에 ZR이 왔다 그랬죠. 반대로 I2가 흐르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전체 I에다가 곱하기 Z1 플러스 Z2분의 Z1이 되겠죠. 반대쪽 거. 요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전기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전압 전류에서 이 직병렬 회로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류도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분류되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상다조 케이블에 대해서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임피던스는 저항의 반비례해서 임피던스의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